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사라지게 되는 사법시험을 2018년 이후에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 4차례 정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사법시험법 개정안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에 국회에 입성하신 후에 저희 입법데이트에 처음 나와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좀 여쭈어도 될까요? 예, 제가 워낙 보궐선거로 짧은 시간의 임기이기 예, 때문에 네. 사실 국회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발로 뛰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가 지금 사실은 여러 공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역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네.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이제 1호 법안으로 내셨는데 네. 사법시험법, 변호사시험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그 이른바 사법시험제도 존치 개정 법안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던데요. 네.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시험 제도는 현행으로 그냥 유지된다면 폐지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네.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인데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경우 문제점이 많다라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도 사법시험을 병행 존치하면서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네. 병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좀 조정해서 아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와 네. 또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 수를 조정해서 양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사법시험 제도를 2018년부터 폐지하자라고 했던 당초에 네. 또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초 논의는 이제 2007년도에 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면서 네. 10년간의 유예를 두고 17년 이후에 이제 18년도부터 폐지되는 그런 것인데요. 네.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는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다양한 학부생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질 좋은 국민들에게 법조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를 좀 막아보자는 네. 그리고 모든 학부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사법고시에 올인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네. 고시낭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하.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죠.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로스쿨이 도입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들이 예측되기에 네. 지금 이런 개정안들을 내신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됐을 때 앞서 그런 좋은 취지로 지금 로스쿨이 운영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시험은 60여 년 동안 제도가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다만 지금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은 지금 현재 성적도 공개하지 않고 네. 또 명당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변호사,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과연 공정한 제도냐라는 네.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사법시험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번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단과 성적을 공개하고 변호사 시험의 경우 네. 그리고 그 과거 사법시험 제도가 갖고 있었던 고시낭인의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에 걸쳐서 5번의 시험만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도 1차 시험에 한해서
올해에 한해서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사법시험법을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하나 또 궁금한 것이 로스쿨이 명단이나 성적을 공개 안 한 건 왜 그랬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시험 1차 시험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한 이후에 사실은 그 기준이나 아니면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 정확한 기준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소위 기득권 계층에 있는 자녀들 네네. 그런 특권층에 대한 현대판 음서 제도로 악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예.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3년에 걸쳐서 거의 억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위 계층에 있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아들 딸들이 과연 법조인을 그렇게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과거에는 충분히 자기 실력으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렇죠. 예, 사법제도를 통해서 법조인이 양성이 됐는데 네. 지금과 같은 제도로 막아놓게 되면 대학을 방법이 졸업한 없죠. 학생들 그리고 네.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만 가능하게 되는 막힌 네. 구조가 된다는 점이 문제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사법시험 1차에 한해서 5번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뭐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과연 뭐 SNS 상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뜨겁게 저한테도 지금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네. 찬반 양론이 있고요. 오해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제한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시험 제도를. 그리고 네.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제도 자체가 네. 지금 졸업 후에 5년에 걸쳐서 5번의 시험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개정안 내용 중에 아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성적과 명단을 이제 공개하는 부분에 네, 네.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혹시 반발이랄까요? 좀 걱정하는 소리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부 뭐 기득권층에서는 반발할 네.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저는 로스쿨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알려야 생각을 된다.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로스쿨 학생들은 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자기네들이 실력으로 인해서 네. 대형 로펌이나 판검사 임용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성적이 아닌 학부의 대학의 이름 그리고 부모의 무슨 배경,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 로펌이나 기업에 취업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네네. 그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되어서 이제 발의된 법안이 의원님 이제 법안이 5번째고 네, 이전에 그렇습니다. 4가지 법안이 네. 있었습니다만 앞서 발의된 법안들과의 어떤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앞서 그 이제 새누리당의 4분의 국회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냈고요. 네. 가장 처음에는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 네. 새정치연합의 전 원내대표이셨던 박영선 의원님이 예비시험 제도를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제도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로스쿨만을 통해서 법조인이 양성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동일하다고 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의 4분의 국회의원님들은 네. 로스쿨의 성적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17년도 이후에도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의 개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존치해야 된다는 측면은 동일하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시험법을 개정안을 냈고 또 저는 변호사시험법하고 사법시험법을 같이 개정안을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법시험법 안에 있는 횟수 제한, 네. 아까 말한 대로 사법시험을 5회에 걸쳐서만 제한하는 법안이 담겨져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되는 변호사와 사법시험을 통해서 양성되는 그 법조인이 네.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을 그 안에 이미 사법시험법 안에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는 것들을 네.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안에 담아내고 네. 그것들을 병행 존치했을 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조정하게끔 만드는 점이 좀 특성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로스쿨 쪽의 일부 반발을 좀 감안해서 네. 이들이 5년 뒤에도
혹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네. 패자 부활 제도의 개념으로 사법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양쪽이 저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윈윈하면서 제도가 항시 고정 불변의 법칙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 흐름이나 요구에 맞게끔 물론이죠. 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가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제가 여는 말에서도 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쿨 협의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그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 사회적 비용, 또 고시낭인, 뭐 또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별 전형을 도입한 로스쿨이야말로 이제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어떤 반론을 제기하실 예. 것인지요? 사실은 그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또 네. 언론들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골든 타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커졌고요. 또 국민적 여론들도 지난번 모 중앙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법시험이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75%에 다다랐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쿨 협의회에서 이제 최근에 특위도 만들고 사법시험이 존치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도 제대로 된 제도로서 안착되려면 그것이 상생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적도 네. 공개하고 스스로 제도를 개혁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안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과거 이제 일본의 경우가 네. 로스쿨을 2004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네. 예비 시험 제도를 병행 운영하다 보니까 로스쿨이 지금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거의 일본에 있는 로스쿨이 60% 정도뿐이 정원이 다다르지 않고요. 아. 전체 로스쿨의 90%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예비 시험 제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비 시험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비 시험이라는 것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네. 시험이죠. 근데 그거는 꼭 로스쿨 나오지 않더라도 예비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아. 우리나라만 유독 만약에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되지만 해야만. 아. 법조인이 된다는 거는 네. 공무 담임권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제도죠. 네. 미국의 경우도 그 로스쿨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네. 거기도 주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분명히 로스쿨을 통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저는 이 로스쿨만을 고집하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사법시험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서로 윈윈하면서 경쟁해서 네, 오히려 네. 국민들한테 더 질 좋은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네, 네. 국가 정책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네. 작금의 현실이 예. 어찌 보면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프로치하면서 느꼈던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이게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가는 국가적 아젠다로 봐야지 단지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그런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사회가 정말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네. 로스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로 안착이 되고 네. 사법시험을 통해서 정말 서민들의 아들, 딸들과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본인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아까 뭐 지금 5개 개정안이 지금 여당에서 네. 나오고 박영선 의원께서는 네. 이제 예비 시험에 예비 대한 시험 얘기를 제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은 좀 색깔을 달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의? 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야당이 늘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이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서민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다시 병행 존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이 좋은 취지로 로스쿨이 도입됐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2007년도 당시 참여정부 때 그걸 직접 핸들링하고 만들었던 분들이 현재 국회에도 계시기 때문에 네. 다만 분위기는 굉장히 로스쿨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 시험법을 2009년도에 통과시킬 때 네. 그게 법사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네. 2013년도에 예. 당시에 학교 운영의 과정 현황과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네.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아. 된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부대 의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13년도에 전혀 그 의견들을 따르지 않았죠. 아. 국회도 사실은 이제 17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5명,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국회의원들이 합동 대토론회를 하는데 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하는데 박영선 전 원내대표께 제가 찾아뵙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흔쾌히 제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또 마침 제가 법안을 발의하니까 지금 국회 부의장이신 이석현 새정치연합의 부의장님께서 트위터를 달아주셨어요. 사법시험 존치 오신환 의원 발의했는데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네. 트위터를 달아주시고 언론에도 발표가 됐는데 제가 또 찾아뵙고 감사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더니 적극적으로 자기가 홍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은 어떻습니까?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더 필요한지. 네. 의견 수렴 과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잘 모르고요. 네. 또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각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이 좀 알려서 이 제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지 법조인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치국가로서 공정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법사위원회에 있는 제1소위 의원님들께 제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알려서 네. 도움을 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로스쿨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네.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네. 오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올해 꼭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이 있으신지 네. 또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1년짜리 임기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없고 또 0.25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4배로 열심히 해서 초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짧은 기간에 이것들을 입증해 보이고 역시 다르구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저희 관악이란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이라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신림선과 난곡선이 네. 추진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주거 환경들이 지금 열악한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 앞서 말씀드린 사법고시 존치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더운 여름에 더 땀 많이 흘리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